장맛비로 올해도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쓰레기 제거 작업이 한창인데 1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주 곳곳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자 모집이 한창입니다. 투자 위험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양군이 사회적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불편 처리반을 가동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문제를 말끔히 정비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나 오르게 됩니다. 자치단체마다 답례품 발굴에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해서 생활 속 불편함을 그냥 참고 사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단양군이 전기와 수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문제를 말끔히 정비해주는 생활 불편 처리반을 가동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영춘면의 한 오래된 주택에 전선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선이 늘어지고 합선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 불편 처리반이 찾아온 겁니다.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너무 전선이 노화돼 가지고 저걸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신설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집안 곳곳에 손볼 곳이 많아도 홀로 사는 어르신이 해결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일.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이 어르신을 위해 단양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제분들도 할 일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단양군에서는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만. 그것도 민원을 넣으니까 바로 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고맙지요. 단양군 단양읍에 사는 박묘봉 어르신 댁엔 오랜만에 전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금전적 부담에 불편해도 참고 지냈는데 전등 3개에 방충망까지 생활 불편 처리반이 모두 무료로 해결해줬습니다. 방충망도 해주고 그 불도 절에 안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 그런데 그냥 베란다는 별로 안 쓰니까 이제 안에 얘 테레비 틀고 이러니까 그만 그냥 쓰지. 그건 놔뒀는데 또 저렇게 갈아주시고. 고령층과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단양군이 이달부터 생활불편 처리반을 가동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등 소규모 생활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건데 현재까지 처리한 불편은 197건, 이 중 전기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관내 생활 불편 처리반이 생긴 건 도내에서 3번째. 단양군은 서비스 대상자나 지인 등의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불편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바로 이제 전화로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방문할 때 재료비 5만 원 이내에서 무상 수리, 연 4회 20만 원 이내에서 수리 지원이 됩니다. 단양군 생활불편 처리반이 주민들의 곁에서 든든한 해결사가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에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다는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자 모집이 한창인데요. 물론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칫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홍보관입니다. 빼어난 입지의 강점을 내세우며 사전 투자자 모집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은 1%도 가만히 갈 일이 없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같으면은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는 땅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 모아갖고 땅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투자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아 실시 계획 인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이뤄지는 민간 임대아파트 사전 계약자 모집.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일까? 먼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사 시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변형된 형태의 사전 모집은 자칫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전 투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지위가 불분명해지고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많이 미비합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변형된 형태로 다 진행되다 보니까 취재진이 입수한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보면 투자금은 필수 사업비와 부대 경비로 사용하는데 계약자가 동의한 만큼 사실상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주시는 급기야 투자 주의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 거주 뒤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맛비로 인해 대청호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면적만 18,000세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식수원 오염을 막기 위한 쓰레기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폐 가전제품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갈대줄기도 뒤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는 물론 장화와 축구공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쌓인 쓰레기는 18,000세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25톤 화물차 720대 분량인데 현재는 그물을 쳐서 한 대 모아놨고 이제는 굴착기로 끄집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잠깐에도 멈췄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물이 조금 역으로 돈다든가 그럴 적에는 다시 상위로 다시 올라가요. 그것을 막아줘야. 지난해 17,000세제곱미터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9억 원이 투입됐는데 올해도 1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댐 수문 방류, 강우 상황, 그리고 댐 수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수거할 예정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떠밀려오는 쓰레기 더미에 식수원 대청호가 올해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나 오르게 됩니다. 자치단체마다 기부금의 30%인 답례품의 다양화는 물론 고액 기부자를 위한 고가의 답례품 발굴에 애쓰고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인 전액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한우와 블루베리 등 인기 상품 16개를 추가해 46개 품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달까지 기부금 총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목표액도 30% 이상 높여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관련법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기부해 주신 분들은 총 2,970여 분 되시고요. 그중에 10만 원 이하로 기부해 주신 분들은 82%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지방정부 재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개인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액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늘리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 적용하던 16.5%의 공제율을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충청북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고액 기부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에 나서는 한편 최고 2천만 원 기부에 상응하는 600만 원 상당의 답례품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부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 늘어나서 고가의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입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기부액이 줄어들었지만 충청북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늘어났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17일 옥천군 청성면의 하천에서 휩쓸려 실종됐던 50대 남성 A씨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A씨가 물에 빠진 곳에서 1.4k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장맛비로 유량이 늘어나면서 통제된 보청천에 들어갔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도내에서는 박진희 도의원이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해 등록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적 경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생생한 자연의 모습을 빛과 소리로 구현해 인기를 끌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아르떼 뮤지엄이 부산 영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전시관이 부산에도 조성돼 관광객 유입이 기대됩니다. KNN 이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람객 바로 눈앞으로 폭포수가 시원한 물소리를 내며 쏟아집니다. 어둠 속에서 넘실대는 파도는 여름밤 해변가에 와 있는 듯합니다. 밀려드는 파도에 절로 뒷걸음질이 쳐집니다. 싱그러운 꽃향기, 산속 비냄새 같은 주제에 맞는 향기가 관람객들을 작품에 더욱 몰입시킵니다. 장미 향기가 딱 풍겨지면서 장미 작품이 보여서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요. 또 토네이도관을 가니까 거기에 되게 맞는 우디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주얼만 생각한 게 아니라 향기까지 오감까지 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과 음향, 조향기기를 조합해 시각과 청각, 후각까지 자극하는 바로 이곳.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아르떼 뮤지엄 부산입니다. 부산 영도에 개관한 이곳은 전 세계 8번째 전시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한 아르떼 뮤지엄은 2020년 제주 애월에 첫 전시관을 연 뒤 중국, 미국 등에서도 개관해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7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셨고 지난 한 1년 반 넘게 그 오르쉐 미술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작을 했던 작품을 부산에서 또 처음 이렇게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특히 16개 신규 작품까지 전시돼 100만 명 이상 관람객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오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꼭 가봐야 할 해양도시 5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는 등 매년 200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부산. 아르떼 뮤지엄은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음성군의 농림축산식품부의 화훼 산업진흥지역 지정 공모사업 수행기관에 국내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금왕읍 화훼유통센터 일원에 화훼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과 판매 스토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중부권 최대 화훼유통센터와 전국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물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미래 100만 자족도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공간 복합화를 통한 균형도시와 미래 첨단 산업 생태축 구축, 시민행복 핵꿀잼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과제로 6대 전략 11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주형 자족도시 모델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일보가 주관한 국내 첨단 재생 의료산업의 활성화 포럼이 오늘 청주 오송 CMV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은 충북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 재생 의료산업의 현황과 기업 병원 네트워크 형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충북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과 현재 기업이 개발 중인 기술 소개도 있었습니다.
앙상블 이유의 정기 연주회가 우리의 세 번째 이유 도란도란이라는 타이틀로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는 독주부터 피아노, 오중주까지 다양한 클래식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클래식의 박종욱 PD와 노트르담 드 파리의 무용수 나지원과 김상원이 특별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괴산군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 사업 추진업체가 패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을 제기한 원주지방환경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해당 업체는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괴산군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새 이사장 후보에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5월 조정희 전 이사장의 사직에 따라 이사장 공모를 연 제천시는 재단 이사장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최 전 시장을 낙점하고 시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제천시장을 지낸 최명현 이사장 후보자는 현재 제천문화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다채움 2.0 디자이너를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채움 2.0은 충북교육청이 개발한 교수 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이번 집중 연수에는 초중등교사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채움 2.0 구축을 앞두고 플랫폼의 주 사용자인 교사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이너를 양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도내에 처음으로 박진희 도의원이 후원회를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후원회들이 속속 만들어질 텐데요. 모인 후원금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후원을 대가로 한 거래와 결탁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도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관리로 후원의 장점을 잘 살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